안녕하세요. 비암 연대생 황화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5학년 김기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5학년 심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4학년 곽혜민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를 우선선발로 들어와가지고 우선선발 면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얘기는 제 많은 동기분들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려 물어본 얘기여서 면접 얘기는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면접 봤죠? 네, 저는 면접을 봤었어요. 저도 면접 봐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면접을 볼 때 그 준비하는 방법이 다들 알다시피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학원이 있을 수 있고 합격생들이 하는 사설 스터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했었어요. 두 가지 내용 중에 장점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장점을 다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설 스터디를 통해서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미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생들, 그러니까 약대생들이 멘토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한다든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인솔을 해주고, 또 어떤 면접방에 들어가면 몇 명의 교수님이 앉아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학원에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체계적인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정말로 잘 나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이 인성이랑 지성이랑 시사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 3회독 정도 하면서 저는 좀 숙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본 시험에서 그 면접에서 그 책에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혹시 어떻게 준비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면접 스터디를 준비했는데요. 저 면접 준비에 진짜 열심히 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구는 약간 면접도 중요한 정성대였고 나름은 정량대를 썼는데 제가 또 정량대에 넣은 곳이 점수가 굉장히 촘촘한 편이었어요. 근데 면접으로 이제 뭐 바뀔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면접 스터디를 하나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진짜 너무 간절해가지고 가나분 스터디를 2개를 다 했어요. 그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게 그 같은 스터디원들하고 그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접 책을 서로 3회독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각자 문제를 만들어 와가지고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모의 면접할 때 영상을 찍어서 내가 어떤 형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모습 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의 나쁜 태도라든가 습관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진짜 잘 보이려고 옷들 다 준비해가지 않아요? 저 처음 그때 정장이라는 걸 입어봤어요. 보통 대학생이 정장 입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장 어떤 거를 막 사야 될지 뭐 빌려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건 어떻게 입으셨어요? 진짜 저도 그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어떻게 복장을 입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면접 보러 갈 때 정장 많이들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면접 날짜에 맞춰가지고 정장을 맞췄던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한테 다른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제 친구들도 다 정장 입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안산에 있는데 지방이 거주지인 분들은 전날 와가지고 미리 그냥 숙박하고 그리고 면접 시간 맞춰서 시험을 보러 갔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준비 같은 것도 준비물도 뭐 제가 뭘 들고 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간단하게 막 뭐 냄새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 초콜릿, 사탕 막 이런 것도 들고 가고 그리고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패딩 같은 것도 다 입고 가면 거기에 주머니를 준다고 주머니 안에다가 그런 소지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패딩 같은 거 넣었었고 그리고 공부할 거를 뭐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좀 인성 면접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서 뭐 나올 것 같은 면접 예상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수험표랑 신분증 해서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들고 가셨어요?
저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좀 그래도 볼 수 있도록 그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놨던 거 그런 거 들고 갔던 것 같고 좀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리 봐도 잘 안 외워지는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풀이 방법이라던가 좀 내용이 생소하거나 그런 내용들 면접 보기 전에 보고 가가지고 풀면 좀 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정리한 노트 같은 거 조그맣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 당일에는 잘 머리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예상한 인성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해 가서 그냥 솔직히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앞에 놓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을 5분 정도 문제를 풀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방에서 30분 동안 지성 문제를 풀고 교수님들한테 발표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인성 면접이 생겼었어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시험 볼 때는 안락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개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왼쪽에 계신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이 나의 속을 깨트려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두 개 다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따로 지성방이 있고 인성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성방에 가서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고 그 다음 방으로 옮겨서 또 인성 면접방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앞에서 갑자기 발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나의 그 운명을 결정짓는 발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됐었어요.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는 좀 면접 시간도 짧아요. 짧은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끝이 나고 보통 지성 문제는 저희는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시사 문제도 나온 걸 듣기는 했는데 들어보니까 장래에 뭘 하고 싶은지 그거랑 관련돼가지고 시사 뉴스가 크게 터졌을 때 그 정도를 물어봤었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진로 관련해가지고 뭐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전적대랑 과에 대해서도 뭐 물어보실 수도 있고 뭐 왜 전적대 과에서도 이런 진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이 정도로 약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약간 크게 부담 가지지 않게 약간 압박 면접 이런 느낌 전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방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방만 들어가서 가면 교수님 2분 앉아 계신데 그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뭐 그냥 면접 짧게 진행하고 끝나면은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약대 건물 한번 구경시켜주고 소개해주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았던 돌발 질문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약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이 근데 저는 이거를 면접 스터디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약사의 직능을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제조하는 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약사들의 직능을 짧게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 당시에 말을 되게 잘했거든요. 3년 전이라서 그 당시에 되게 말을 잘했었습니다. 완전 정답인 것 같은데. 면접 꿀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거 했어요. 일본 자기소개 때 네. 그 교수님들께 나를 각인시켜야 된다 이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슬로건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뭐한 사람입니다. 그냥 먼저 이렇게 화두에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저의 소개와 포부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튜터링 해주시는 분들이랑 모의 면접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좋다고 해주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자기만의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면접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인사였어요. 그 면접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도 저에 대한 첫 인상이 인사에서 결정 지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90도로 인사드리고 나갈 때도 90도로 인사드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크게 하고 진짜 크게 하셨네요. 진짜. 순간식으로? 군대식으로 했던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나오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꿀팁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면접을 볼 때 태도라던가 그런 말투라던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조금 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내 모습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꿀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대생 꿈나무 여러분들 모두 잘 될 겁니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고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화이팅!